되겠습니다. 축구토토 승무패 9회차 유로파리그 컨퍼런스 리그 14경기 간단한 코멘트 위주로 분석을 진행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데이터적인 부분도 제가 몇 가지 취합을 해왔는데 이런 부분은 화면을 멈추셔서 확인을 해 주시기 바라고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코멘트를 읽어드리는 쪽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경기 카라바흐와 헨트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제르바이잔 리그에 속한 카라바흐이고 헨트는 벨기에 리그에 속한 팀인데 이 벨기에 리그가 웨파 랭킹으로 보면 더 높은 리그이지만 카라바흐라는 팀이 유럽 대항전 무대에서 체급이 높은 팀들을 상대로 보여준 특히나 홈 경기력을 고려하면 절대 무시할 수 없는 상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헨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수비가 견고한 느낌은 아니기 때문에 난타전 양상의 경기가 상당히 많이 나오고 특히나 프로토로 접근했을 때 2.5 오버 경기를 굉장히 최근에 많이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헨트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의 홍현석 선수가 최근에 맹활약을 해주고 있고 쿠이퍼스라는 공격 자원 역시 컨디션이 좋기 때문에 이 카라바흐가 수비 쪽에 공백이 있다는 점에서 헨트 특유의 도깨비 면모와 공격력이 나와준다면 헨트의 승리까지 나올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1번 경기는 승패로 갈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보데글림과 포즈난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데글림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 자국 리그가 아직 개막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전 감각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또한 핵심 미드필더라고 볼 수 있는 베틀레센이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기 때문에 중원 쪽의 공백이 불가피하고 이 베틀레센뿐만 아니라 살트네스나 무기사 같은 핵심 자원들 역시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기 때문에 이 보데글림 쪽에 공백이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전통적으로 보데글림이라는 팀이 유럽 대항전 특히 홈 경기에서 강점을 보이는 팀이기 때문에 여전히 보데글림 사이드가 유력해 보이지만 포즈난이라는 팀이 컨퍼런스 리그 무대에서는 비아레알을 3대0으로 잡았을 정도로 도깨비 면모가 조금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포즈난 역시 원정 경기 특히나 컨퍼런스 리그 원정 경기에서는 4무 2패로 조금은 무자비 면모를 보이면서 확실히 원정에서는 승리를 거두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가 한계로 보여지기 때문에 이 두 번째 경기는 승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경기는 브라가와 피오렌티나의 경기인데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자국 리그에서의 경기력을 고려하면 이 브라가 쪽이 근소한 우위라고 보여지는데 물론 피오렌티나가 전혀 체급에서 밀리는 팀이 아니기 때문에 피오렌티나 사이드도 충분히 나올 만한 매치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유로파리그 홈 경기에서 독일 분데스리가의 우니온 베를린을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비록 포르투갈 리그에 속해 있지만 유럽 5대 리그 팀들과의 경쟁에서도 홈에서는 밀리지 않는 모습이 있는 것이 브라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면에 피오렌티나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국 세리에 A에서 골 결정력이 여전히 아쉬운 부분이 있고 기본적으로 원정에서 경기력이 기복이 있는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피오렌티나가 세리에 A에서 전방 압박 기조가 있는 팀이기 때문에 이 브라가 같은 경우에는 포르투갈 리그에서 역습 득점이 4골로 가장 많은 팀이라는 점에서 만약에 피오렌티나가 전방 압박 기조를 계속해서 유지를 하게 된다면 이 브라가의 퀄리티 있는 역습 한 방에 당할 가능성도 있지 않나 싶습니다. 다만 브라가 같은 경우에도 핵심 공격수라고 볼 수 있는 비티냐라는 선수가 최근에 마르세유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더 화력이 떨어진 부분이 있다는 점에서 3번 경기는 승무 투폴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번 경기는 바르셀로나와 맨유의 경기인데 승패로 가르면서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바르셀로나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탈락이 됐을 때 특히 수비 뒷공간에 대한 노출이 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인테르에게 덜미가 잡혔을 때도 인테르의 간결한 수비 뒷공간 역습에 상당히 고전했던 이 바르셀로나이고, 이 맨유라는 팀이 프리미어리그에서 역습 공격이 가장 강력한 팀이고 최근에 역습 선봉장이라고 볼 수 있는 이 공격수 레시포드 선수의 컨디션이 상당히 좋기 때문에 맨유 사이드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는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양 팀이 최근에 맞대결에서 무승부는 별로 없었던 상성이 있기 때문에 이변이 나온다면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가르면서 과감하게 이변을 노려볼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샤흐타르 도네츠크와 스타드 렌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타드 렌의 원정 기복과 최근의 하락세를 고려하면 샤흐타르 쪽 구미가 땡기지만 이 샤흐타르라는 팀도 에이스 측면 자원인 무드리크라는 선수가 첼시로 이적이 됐기 때문에 공격력 저하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현재 샤흐타르가 우크라이나 지역 전쟁 여파로 인해서 최근에 홈 경기는 폴란드 중립 지역에서 치르고 있기 때문에 이 오롯이 홈 어드밴티지를 느끼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샤흐타르가 최근에는 친선전만 치러 왔기 때문에 실전 감각적인 측면에서는 스타드 렌이 보다 우세한 점이 있고, 다만 스타드 렌이 핵심 공격수 마틴 테리어 선수가 장기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확실히 공격력이 무뎌진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자국 리그왕에서는 원정에서 경기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약점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샤타르 원정에서 무승부 정도로 만족할 수 있는 스타드 렌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5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경기는 아약스와 우니온 베를린의 경기인데 승무패로 지으면서 우니온 쪽 이변을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만 가져가실 분들은 무승부보다는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무대에서 탈락을 했을 당시에 수비 뒷공간 역습 약점을 노출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니온 같은 경우에는 분데스리가에서 효율적인 세트피스 그리고 역습 공격이 가장 강력한 팀인데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13골로 분데스리가 1등을 달리고 있고 역습 득점 역시 6골로 1등을 달리고 있는 우니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약스 같은 경우에는 네덜란드 리그에서 올 시즌 세트피스 실점이 6골이나 되기 때문에 충분히 우니온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한 방이 살아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다만 아약스가 최근에 감독 경질 이후에 4연승으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했고 우니온 쪽에 핵심 자원 결장자가 꽤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베테랑 측면 수비 자원인 트리멜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정이 되는데 이 선수가 세트피스 상황에서 날카로운 킥력을 가진 선수이기 때문에 트리멜이 빠지게 된다면 우니온의 강력한 세트피스 공격력 역시 조금은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무승부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판단을 해서 승무패로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만 가져가실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번 경기는 짤츠부르크와 AS 로마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짤츠부르크 같은 경우에는 챔피언스 리그 조별리그에서 탈락이 됐을 때 그래도 AC 밀란, 첼시, 디나모 자그레브 같은 팀들을 상대로 무승부 끈적함을 보여준 바 있고, 로마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자국 세리에 A에서 홈보다 원정에서 무승부 비중이 높은 팀이기 때문에 충분히 양 팀의 성향을 고려하면 무승부가 나와도 이상하지 않을 매치라고 생각이 됩니다.
8번 경기는 라치오와 CFR 클로의 경기인데 라치오의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 팀의 체급 차이를 고려하면 라치오 쪽의 승리가 유력하지 않나 싶고 물론 두 팀이 2019년 유로파리그 무대에서 의외로 1승 1패로 팽팽했던 상대 전적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라치오가 자국 세리에 A에서 4경기 2무 2패, 특히 홈 경기에서 통수를 치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CFR 쿨루 역시 충분히 이변을 일으킬 가능성이 조금은 있다고 보여지지만 이 CFR 클루라는 팀도 자국 루마니아 리그에서 최근에 2연패로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공격 자원들의 이탈이 없는 라치오가 홈에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8번 경기는 라치오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번 경기는 라르나카와 드니프로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투폴 추천으로는 라르나카의 승리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양 팀이 최근에 맞대결을 펼쳐서 홈팀 라르나카가 2연승을 거뒀던 상성적인 우위가 있다는 점에서 라르나카의 승리로 원래는 가려고 했는데 현재 라르나카의 핵심 공격 자원들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알트만 선수와 기우르쿠소 선수의 출전 여부가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있기 때문에 이 두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충분히 드니프로 사이드도 가져갈 경기라고 생각이 됩니다. 물론 라르나카가 맞대결 두 번에서 2연승을 거뒀던 상성적인 우위가 있지만 당시 경기 내용적으로 봤을 때는 드니프로가 내용적으로는 밀렸다고 볼 수 없었던 매치업이고 이 웨파 랭킹적으로 봤을 때도 드니프로가 속한 우크라이나 리그가 웨파 랭킹이 16위, 라르나카의 키프로스 리그는 21위로 드니프로가 전혀 체급에서 밀리는 팀이 아니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이 라르나카의 주전 공격 자원인 알트만 선수와 이 기우르쿠스 선수의 출전 여부에 따라서 드니프로도 승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9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는데 그래도 맞대결에서 2연승의 상성적 우위가 있는 라르나카의 승리까지 투폴로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경기는 셰리프티와 파르티잔의 경기인데 셰리프티의 단통 패배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셰리프티가 속한 몰도바 리그가 웨파 랭킹이 32위이고 이 파르티잔 같은 경우에는 세르비아 리그에 속해 있는데 세르비아 리그가 11위라는 점에서 양 팀의 리그 간 체급 차이가 조금은 있다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파르티잔 쪽의 근소 우위로 보이지만 최근에 파르티잔이 리그가 재개된 이후에 두 경기에서 경기력이 좋지 못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나 직전 경기는 최하위권 팀에게 홈에서 0대4 대패를 당했던 이변의 희생양이 됐던 파르티잔이기 때문에 이 셰리프티라는 팀이 의외로 홈에서는 유럽 대항전에서 경쟁력을 보여주는 팀이라는 점에서 충분히 무승부도 가져갈 만한 매치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이 10번 경기는 셰리프티의 단통 패배로 가는데 이 폴더스에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무승부까지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번 경기는 루도고레츠와 안더레흐트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팀 모두 핵심 자원의 이탈이 있는데 중앙수비 2명이 못 나오는 루도고레츠 쪽의 전력 수비 리스크가 좀 더 커 보이지 않나 싶습니다. 안더레흐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자국 리그나 유럽 대항전 원정 경기에서 성적이 나쁘지 않은데 다만 안더레우트 역시 핵심 자원 이탈이 있다는 점에서 승리까지는 어려워 보이고 팽팽한 단통 무승부가 합리적인 선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루도고레츠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형 미드필더인 피오르릅스키 선수가 경고 누적으로 결장이 되고 주전 왼쪽 측면자인 릭 선수가 명단에서 제외가 됐습니다. 또한 중앙 수비수 베르돈과 네디알코프가 이 징계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공수에 걸쳐서 루도고레츠가 전력 누수가 좀 더 심하다고 보시면 되겠고 이 안더레우트 역시 왼쪽 윙백인 아무주 선수가 부상으로 결정이 되면서 중앙 수비수 델크로이가 2달째 이탈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 루도고레츠 특유의 홈발을 고려한다면 그래도 무승부 정도는 가져갈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2번 경기는 스포르팅과 미트윌란의 경기인데 스포르팅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이변픽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액면가로는 스포르팅의 승리가 유력해 보이지만 이 미트윌란이라는 팀이 올 시즌 유럽대항전 무대에서 페예노르트와 같은 체급이 더 높은 팀들을 상대로 끈적한 경기력을 보여주면서 2대2 무승부를 거둔 바 있습니다. 올 시즌 자국 리그에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미트윌란인데 이상하게 원정 경기에서는 무자비 면모를 보여주면서 3승 5무 무패를 달릴 정도로 원정에서 쉽게 패하지 않는 저력이 있는 미트윌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스포르팅 같은 경우에는 페드로 포로라는 핵심 오른쪽 윙백이 토트넘으로 이적이 되면서 오른쪽 측면 공격이 약화가 된 부분이 있고 주전 중앙 미드필더 모리타 선수가 타박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이 스포르팅이 미트윌란 특유의 끈적한 무자비 면모에 이 통수를 칠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12번 경기는 스포르팅의 단통 승리로 가는데 독식을 노려보실 분들은 무승부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레버쿠젠과 AS 모나코의 경기인데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비 알로소 감독 취재에서 최근에 분위기 반등에 성공을 한 레버쿠젠이고 AS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PSG를 상대로 승리를 거뒀을 정도로 자국 리그왕에서 분위기가 상당히 좋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양팀 모두 분위기가 나쁘지 않다는 점에서 팽팽한 승부가 예상이 되고 이 AS 모나코 같은 경우에는 자국 프랑스 리그왕에서 세트피스 공격력이 가장 강력한 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프랑스 리그왕에서 세트피스 득점이 무려 12골로 선두를 달리고 있는 모나코인데 이 레버쿠젠이 수비가 약점이었던 팀인데 그래도 세트피스 상황에서는 분데스리가 기준으로 실점이 5골밖에 되지 않아서 분데스리가에서는 세트피스 실점이 적은 팀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이 모나코의 강점이라고 할 수 있는 세트피스 공격력이 살아날 수 있을지 조금은 의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3번 경기는 단통 무승부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세비야와 PSV의 경기인데 세비야의 단통 승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PSV의 승리까지 받쳐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PSV가 에이스 공격 자원인 코디 각포 선수가 리버풀로 이적이 되면서 확실히 경기력이 하락세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는 자국 리그에서 연승을 거두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을 한 PSV이지만 이 상대 팀들이 모두 하위권 팀이었고 세비야 같은 경우에는 라리가 이 하위권으로 쳐져 있지만 최근에 특유의 홈 깡패 면모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근에 라리가 홈 4경기에서 4연승을 거뒀을 정도로 세비야 특유의 홈 깡패 면모가 살아나고 있고 무엇보다 세비야의 주포 공격수 엔네시리 선수가 나쁘지 않은 골 감각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토트넘에서 임대 이적이 된 브라이언 힐 선수 역시 직전 경기에서 데뷔골을 신고를 했다는 점에서 최근의 분위기 자체는 세비야가 충분히 해볼 만한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올 시즌 자국 네덜란드 리그에서 원정 성적이 기복이 있는 PSV이기 때문에 충분히 세비야가 최근에 홈에서의 기세를 근소하게나마 이어갈 수 있는 매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4번 경기는 세비야의 승리로 가는데 폴더스의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승패로 갈라보실 것을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으로 축구 승부패 9회차에 들어온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14경기 간단하게 분석을 진행을 해봤습니다. 원래는 최종픽만 멤버십 분들에게만 공개를 해드리려고 했는데 일반 구독자분들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이 돼서 이렇게 늦게나마 동영상을 촬영을 해서 도움을 드리고자 했기 때문에 내일 금요일에는 축구토토 승무패 10회차 현미경 분석으로 돌아올 것을 약속드리면서 저는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풋볼살롱 채널에 큰 힘이 됩니다. 구독 버튼 옆에 종 모양의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그 누구보다 빠르게 양질의 축구 승무패 프로토 관련 분석 컨텐츠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풋볼살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